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중구 교수님 미시경제학 연습 문제 챕터 2장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번서부터 13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0번 볼까요? 한 경제 냉장고 시장에서 수요의 반은 가격 탄력성이 3인 15만 명의 소비자들에 의해서 구매되고 있고, 나머지 반은 가격 탄력성이 여기 3이고 여기는 5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15만 명이 있고요. 또 25만 명이 있어요. 구매되고 있다. 자, 이 시장에는 현재 40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수요자 전체에 있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15만 명의 소비자들인데 시장에서 전체 수요량이 이렇게 있어. 사람들이 수가 여기 40만 명이 있잖아요. 냉장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15만 명이고 25만 명의 이렇게 수요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탄력성이 어떻게 되는가? 아니,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뭐냐면 물건을 얼마나 샀는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물건이 요만큼 팔렸어. 요만큼. 그러니까 이만큼 팔렸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있는 25만 명 사람들이 전부 다 사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25만 명의 사람들은 요만큼을 샀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요만큼을 구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막상 소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판매가 된 것은 이게 판매된 거 아닙니까? 판매된 거는 사겠다는 거 의미가 있는 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지. 사겠다는 의사인데 막상 판매된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반이야, 절반. 여기 있는 절반이 판매된 거 요만큼 절반이 됐고 얘 50%야. 또 판매량은 또 50%야. 이렇게.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15만 명의 사람들은 가격에 민감한 정도가 3이고요. A라고 할까? A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B라고 할까요? 얼마야? 탄력성이 5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몇 명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막상 수요자 전체에서 냉장고가 얼마나 팔렸습니까? 해서 전체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요 비중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반반 이렇게 있으니까 전체 시장 전체에서의 탄력성을 계산한다 그러면 저기 절반의 50%죠. 사람들이 3이고 또 절반의 사람들이 탄력성이 5고 그러니까 탄력성은 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세요? 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좀 한번 보시죠. 자, 사과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격 탄력성이야. 사과 1.2, 소득 탄력성이 0.2. 네, 이해되시죠? 사과에 대한 수요가 바나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교차 탄력성입니다. 얘는 교차 탄력성 0.2. 이게 지금 서로 0.2니까 이건 부호가 중요하죠. 서로 대체적 관계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이때 사과의 가격이 1% 오르고 얘가 사과의 가격이 1% 오르고 소비자의 소득도 1% 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한 거라고 봐야죠. 이렇게 소득이 증가한 거는 1%. 이것도 사실 쓰게 되면 사과의 가격도 1% 오르고 이렇게. 자, 바나나 가격이 어떻게 돼야 이를 상쇄해서 사과의 수요량이 불변일까? 여러분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요. 약간 전미분의 개념이긴 한데요. 자,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에 대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셔야 돼. 사과의 가격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나나의 가격도 있고요. 소득은 M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때 우리가 사과의 가격이 변했을 때 사과의 소비량이 얼마나 변합니까? 나타내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바나나의 가격이 변화해서 바나나의 소비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득이 변화했을 때 소득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시험에 합격했다, 성공했다, 성공 요인이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건데, 자, 우선 첫 번째, 자, 사과의 가격이 변했을 때 얼마나 영향 미치는가? 이거는 사과의 탄력성. 탄력성이 여기 보시면 1.2인데 원래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1.2라고 해야 돼요. 우리 원래는 계산할 때는 계속 요즘 마이너스를 없애지 않는 이유가 계산 문제를 많이 이렇게 풀어보잖아, 미시경제는. 근데 가격 탄력성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로 만들었다는 걸 까먹게 되면은 계산할 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산 마이너스 안 붙이는 추세이기도 하고. 자, 이게 가격 탄력성 곱하기 실제 얼마나 변했니? 보통은 이 가격 탄력성은 1% 변화했을 때 얘기하는데 실제 1% 아닐 수도 있잖아. 여기 있는 것처럼 1%네, 여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소득 탄력성은 0.2야? 요게 소득이죠. 0.2인데 실제 얼마나 변했니? 그 다음에 여기 바나나의 가격 교차 탄력성은 0.2인데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과의 가격은 여기 1% 변화했고 소득은 소득도 1% 변화했네요. 좀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이랬을 때 얘가 지금 변화가 없다고 하니까 사과의 변화 크기가 빵이 되는 거야. 그때 얘는 얼마가 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미지수를 할까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식을 다시 쓰면 사과에 대한 변화 크기가 제로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 곱하기 1% 더하기 얘는 0.2 곱하기 x 이게 이제 얼마나 몇 퍼센트 변했나 이거죠. 더하기 자, 소득은 탄력성 0.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과의 변화 크기가 제로일 때 요거 값을 찾으면 돼요. 여기서 x 값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푸셔야 돼. 그래서 이 x 값을 계산을 해보면 5% 상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게 5%가 될 때 얘가 얼마게? 그러니까 미지수를 다른 거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머리가 맑을 때는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금방금방 머리 회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전미분의 그런 개념의 원리를 활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정도 보고요. 다음에 12번. 자, 어떤 상품에 대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려고 한다. 가격이 현재 어떤 수준으로 주어져 있는지 알아야만 할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가 Q고요. 공급량. 여기가 P야. 이거 쓰면 어떻게 돼? P로 정리하면 10분의 1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공급 곡선이. 그러니까 저걸 P로 정리하게 되면 P는 뭐 10분의 1 QS 이렇게 Q라고 쓸게요. 여러분 우리 탄력성 계산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요거 해서 계산하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만약에 요 점에서 우리가 탄력성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면 직접 공식에다 넣으셔도 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이렇게 공식에 넣으셔도 돼. 델타 P분의 델타 Q Q분의 P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얘 미분하는 거잖아. 이거 Q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 요 Q를 P로 미분하면 10 이렇게 되죠. 10. 그리고 요거 집어넣으면 이거 Q로 바꿀까요? 얘가 P면 Q가 얼마야?
Q는 10P 아니겠습니까? 10P. 되세요?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정리하면은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법 공식을 사용해 보면 여기 해서 제가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이게 전체 이렇게. 자, 그러니까 사실 공급곡선이 원점을 지나는 어떤 방사선의 직선상에 있으면 A에서나 A-에서나 어디서나 탄력성은 항상 1이기 때문에 가격을 몰라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죠.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13번 원유의 공급곡선은 어떤 모양을 가질 것이며 공급의 탄력성은 어떤 크기를 갖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관점에서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는 뭐 원유를 굳이 공급하는 건 아니고 생산하는 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이게 시장에서 세계 시장이야, 세계 시장. 요거는 조금 나중에 시장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더 편하긴 할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 좀 참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시장 전체 나타내요. 자, 그런데 이 시장 전체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공급, 수요, 원유야, 원유. 이거는 원유 시장 전체 세계 시장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가격이 얼마 결정됐잖아요. 이렇게 결정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시장에서는 이게 도메스틱이야. 도메스틱. 그냥 국내라고 쓸게요. 국내 시장에서는 요거 이게 한국이야, 한국.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가지고요. 그냥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무한히 이렇게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강에 물이 엄청 많잖아. 거기서 우리가 물 먹는 거 할 때 거기서 받아오게 되면 수요가 있으면 뭐 그냥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곡선은 국내 시장의 공급곡선은 이렇게 수평. 시장에서 결정된 주어진 가격을 받아들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급곡선은 국제적으로 결정된 가격 수준에서 수평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게 수평이 되면은 우리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우리 원점분의 전체 기억나세요? 자, 다시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한 점을 찾아서 공급곡선이 자, 여기가 지금 Q고 P야. 자, 그러면 살짝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공급곡선이 수직일 수 있고, 그렇죠?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일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상상을 해보시면 여기 A점에서 봐요. 이게 수직이면 어떻게 돼요? 수직이면 원점분의 전체인데 이게 원점이고 원점은 고정돼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원점분의 전체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편법이긴 한데 그런 방법을 써서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수직이면 어떻게 돼? 공급곡선이 수직이면 물론 이제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함없다도 되지만 전체가 이거야. 전체가 빵이잖아. 그럼 원점분의 전체인데 전체가 빵이니까 공급의 탄력성은 빵 이렇게 되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걸로 할까요? 두껍게 합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원점분의 전체가 이거잖아. 작네. 그러니까 요거는 공급의 탄력성이 1보다 작게 되고요. 이해되시죠? 자, 더 굵게 합시다.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이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원점분의 전체 할 때 이게 전체잖아. 그러면 이때는 탄력성이 1이 되고요. 따라오고 계세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앞에 기본 강의 다시 들으세요. 그냥 나는 문제를 풀 상황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자, 이게 이렇게 있어. 어떻게 돼? 원점은 똑같고 전체가 이거잖아.
그러면 이때는 탄력성이 1보다 크겠죠. 자, 그럼 상상해보세요. 이게 1보다 큰데 이게 점차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면 원점은 그대로인데 전체가 엄청 커지잖아. 수평이면 어떻게 돼? 여기 있으면 여기 한 점을 찾아볼게요. 여기 있으면 너무 굵네. 원점은 이거잖아. 원점은 이게 되는데 전체는 저기 무한대까지 된다고. 그럼 이렇게 공급 곡선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평이 되면 이때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13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챕터마다 소중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거 빼놓고는요. 가능한 한 전체 문제를 다 같이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챕터 3장에서 같이 또 만나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